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장순원 기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출 이야기네요. 적격 대출. 적격 대출이라는 대출이 있다. 적격 대출이라는 대출이 뭔지부터 설명 네. 좀 일단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좀 어려워서 이게 사실 은행에 가서 받는 대출이긴 한데 네. 은행 대출은 아니거든요. 일단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제 금융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대부분은 은행이고 네. 일부 보험사도 몇 개 있는데 예. 이제 여기서 그 미리 주택금융공사랑 협의를 해서 일정한 조건에 맞는 대출을 내주면 네. 여기서 이제 9억 원 이하의 대출이거든요. 주택. 그러니까 집값이 9억 원 네, 이하인 경우에 네. 받는 주택담보대출. 네, 그런 것들을 해주면 이제 네. 주택금융공사가 나중에 그것들을 이제 많이 모아서 네. 그걸 바탕으로 이제 MBS, 그러니까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서 네. 투자자들한테 팔아요. 네. 그 투자자들한테 팔면 그 돈을 모아서 이제 은행 대출을 대신 이제 은행 돈을 돌려주는 거죠. 이런 방식의 일종의 정책 금융 상품을 적격 대출이라고 합니다. 고정금리죠? 네, 고정금리 상품이고요. 네. 적격 대출이란 이름도 이게 이렇게 이제 규격화해서 대출하기 쉽게 만들어진 거라서 이제 적격 대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전격 아니고요. 네, 적격입니다, 적격. 이게 적격입니다. 네. 그 은행들 보고 네. 고정금리 대출 좀 해라. 네. 다들 변동금리 대출하니까 금리 오를 때 사람들 다 기절하잖니. 네. 고정금리 대출 좀 해. 그랬더니 은행들이 우리도 미래 금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고 고정금리 대출을 해줍니까? 그렇죠. 고정금리 대출을 해줬다가 나중에 금리가 올라가면 그럼 우리가 우리는 다 그돈 뒤집어 써야 어디서 되는데. 받습니까? 그렇지. 앞으로 5년 동안 짜장면은 무조건 5천 원에 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네. 재료비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는데 그래서 알았어 너희들이 하지 마 그럼 우리가 할게 정부가 할게 정부가 대신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은행들은 그냥 팔기만 해. 너희 그냥 대출 계약서만 받아와. 음. 그게 적격 대출이죠. 네. 집값이 9억 원 미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어. 9억 원 미만이면 소득 기준 뭐 그런 거 보통 있잖아요. 보통 무슨 정책금융 보금자리론 뭐 이런 상품은 거는. 소득 네. 기준이나 있잖아요. 네, 뭐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뭐 연 7천만 원, 주택 가액도 한 6억 원 이런 기준이 있고 디딤돌 대출은 더 빡센데 네. 이 적격 대출 같은 경우에는 9억 원 이하면 이 대출을 해줍니다. 무주택자하고 시가? 네네 무주택자하고 네. 이제 1주택자인데 갈아타는 이제 1주택자들 있잖아요. 일시적 2주택자 네. 그런 분들까지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고 금리도 싸요? 금리도 쌉니다. 지금 이제 한 3.4% 정도 되는데 여기 와. 고정금리로요? 네 와, 그래프 한번 이렇게 싸. 보여주시면요. 네, 지금 1월 3일 여기 변동형이 3.57이고 고정형이 3.7이잖아요. 네. 제일 낮아도 네, 제일 낮아도. 근데 예. 사실 저기서 한 0.23% 포인트는 높잖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한 4% 정도는 나오죠. 예, 약 4% 정도 되는데 적격 대출 금리 뭐 한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게 금리 고정형인데 지금 3.4%입니다. 와. 그러니까 금리 경쟁력이 꽤 있죠. 아니 그럼 뭐 고정금리로 할 사람은 무조건 이걸로 받아야 저걸로 가야 되겠네요. 되네요. 그렇죠. 저는 지금은 집값- 무조건 저걸로 가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게 네. 가뜩이나 지금 금리가 더 올라갈 거다라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가면 현재 이렇게 3.4%에 고정시켜 놓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선택이 되겠죠. 그럼 은행 가면 무조건 저는 적격 대출 네. 9억 원 집이 9억 원 미만이니까 적격 네. 대출 담보 대출을 받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네. 분들이 너무 몰리다 보니까 지금 뭐 문 열자마자 동이 났다고 하는데 어허.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별로 한도를 관리하는데 네. 하루 만에 끝났고 하루 만에 네. 농협도 끝났고 네. 농협은 분기 전체 한도가 끝났고요. 네. 지금 하나은행이 이 적격 대출을 받고 있는데 네.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제 하루 동안은 그 전체 그러니까 분기 대출이 한 15%가 나갔다고 하니까 예. 일주일 이상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만큼 빨리 지금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대출 계약서 받아서 써주고 정부한테 주면 되는데 네. 무슨 한도가 있고 왜 소진이 돼요? 이제 이게 이제 MBS랑 연관이 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MBS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금리가 올라갈 때 고정형 금리를
소비자들한테 많이 대출해주면 뭐 정부 입장에서 좋은 거죠. 네. 소비자 네. 입장에서 좋은데 네. 근데 이게 이제 재원이 필요한 게 말씀드렸듯이 MBS를 발행해서 그 이제 시장에서 그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지금 저기 상품이 구조가 짜져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 MBS를 많이 발행하고 싶다고 해서 이거 많이 발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 MBS를 발행하려면 이걸 받아주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누군가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 그 MBS라는 네. 채권. 그러니까 안 기자가 집 살려고 해요. 네. 무주택이니까. 음. 예를 들면 뭐 5억 필요해. 네. 적격으로. 네. 그럼 제가 은행이 5억을 빌려주겠습니다라고 하고 대출계약서 써서 대출계약 썼어. 저 금리는 빌려줬어. 3.4% 네. 고정금리. 음. 이거를 시장에다 팔아서 네. 연 3.4% 준다는데 주택담보대출이고요. 뭐 돈 좀 굴리실 분 있습니까?라고 해서 시중에서 조달하는 거죠. 네. 그럼 시중에서 연 3.4% 정도 받겠다는 사람이면 많을 것 같은데요. 시중에 자금 수요, 자금 공급이. 아니 일단 지금 이제 MBS 금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2.4에서 5% 정도 돼요. 시장에서 발행되는 MBS 금리가. 2.4에서 2.5. 네, 근데 거기 이제 지금 여기 소비자들한테 3.4에 파는 거는 정부가 중간에 남겨먹는구나 그만큼을 2.4에 조달해서 3.4로. 그러니까 이게 야. 사실 이게 공공기관이잖아요. 주택금융공사가 네, 예. 남겨 먹는다라기보다 뭐 최소한의 운영 비용이겠죠. 은행에 네. 수수료도 주고 해야 되니까. 아하. 자기가 또 그거 그렇게 하잖아요. 보면 공직자 같아요. 아니 남겨. 근데 많이 챙긴다는 뜻은 아니고 2.4에 조달해서 3.4에 팔면 물론 남겨 먹는다는 표현이 좀 저속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뭐 비용도 들고 다 그런 네, 거죠 뭐.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그 MBS를 많이 발행하면 좋은데 그럴 수 없는 게 예.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발행하는 게 이제 좀 여건이 좋지 않고 기본적으로 지금 그 국채 시장이랑 많이 따라가거든요. 국채 흐름을 많이 따라가는데. 왜냐하면 네, MBS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쓰거든요. 그 공기업이 보증을 쓰니까 네. MBS는 이렇게 사실상 원래는 담보대출 채권인데 담보대출 계약서들을 모아놓은 것들인데 담보대출이니까 안전하기도 안전하지만 게다가 안전한데 공기업이 그 지급보증까지 해주니까 거의 국채랑 비슷해요. 사실 MBS라는 게 국채랑 비슷하게 금리가 나와요. 국채 금리랑 비슷하게 움직이죠. MBS가. 그런데 이게 MBS가 국채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요. 네. 그러니까 국채 말씀하신 대로 거의 국가의 보증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3년 넘어가면 콜옵션이 붙어서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언제든지 되살 수 있어요. 사올 수 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선 장기적으로 이자를 따박따박 받으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하. 3년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몰랐어. 나도 몰랐어. 훅 갖고 가버릴 수 있잖아요. 오.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리스크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국채보다 이자 많이 줘야 그거 사지. 네, 그래서 국채보다 조금 더, 이자가 많이 조금 더 줘야 되고 그렇구나. 기본적으로 수요가 그래서 조금 적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괜찮을 때는 국채하고 금리 차이가 크지 않은데 네. 이제 시장이 안 좋거나 뭐 분위기가 안 좋으면 벌어지는 거죠. 네. 지금 그래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빨간 선이 국채 5년물, 네. 그 다음에 그 파란색이 이제 MBS 5년물 금리고요. 네. 그 위에 게 이제 은행채 5년물 금리인데 은행차하고 비슷하네. 은행채보다 조금 금리가 낮아요. 예. 시장 상황이 괜찮을 때는. 네. 근데 지금은 보시면 알겠지만 은행채랑 거의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네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 여건이 그러니까 MBS가 인기가 많지 않은 여건이라는 거고 아하. 채권 시장 자체가 인기가 많으면 네. 금리가 낮아질 예, 텐데. 조금 벌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자 싸게 주더라도 낮은 나는 금리에도 사겠다는 사갔는데 네, 네. 금리를 자꾸 높여줘야지만 사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게다가 최근에 이제 뭐 벌써 이제 추경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시장에 국채가 더 풀릴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전망이 반영되면서 네. 시장 자체가 이제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MBS 금리도 많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MBS 금리를 MBS를 발행해서 더 발행하면 네. 금리가 더 올라갈 테고 그럼 결국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저 적격 대출의 금리를 책정해야 되는데 적격 대출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아하. 그럼 소비자들한테 이제 실익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이유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 MBS는 연간 발행 계획을 이제 잡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작년 한 5, 6조 정도 발행하려고 했는데 얼추 그만큼 발행하긴 했는데 그보다 조금 안 되게 발행했을 거예요.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발행 규모를 조금 줄일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대출이 늘어나면 가계 대출 이제 총량에도 영향을 주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줄이는 게 줄인다. 느리진 않겠다는 기조가 좀 강하고, 근데 그 계획이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이제 뭐 조만간 이제 금융위원회나 주금공 결정을 할 거예요. MBS가 발행하는 상황, 시장 상황도 좋지 않고 네. 사가는 사람도 좀 네. 약간 애매하고. 그러니까 좀 더 대출을 해주려고 해도 네. 그거를 투자자한테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릴 것 같거나 네. 금리가 올라가야 될 것 같으니 그렇죠. 예대 마진을 좀 적게 먹는다 이거죠. 그럼 MBS가 안 되면 적격 대출할 재원이 없고 안 되네요. 네. 적격 네. 대출을 해줄 수가 없는 거네. 네. 이게 또 이제 뭐 은행이 가운데서 브릿지 역할을 하긴 하는데 네. 은행도 여기 끼어 있잖아요. 은행 창구에서 은행 창구에서 파니까요. 은행 창구에서 팔고 있는데 은행도 먹겠죠. 네, 은행도 수수료를 먹어요. 네. 취급하면 이제 수수료를 먹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이 상품이 지금은 좀 매력적이지가 않은 게 예. 은행은 이제 대출 총량 관리를 받고 있잖아요. 예. 대출해 줄 수 있는 양은 한정돼 있는데 이 적격 대출 같은 경우는 은행이 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네. 한 5, 6개월까지 자기 대출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네 은행 재원으로 돈을 빌려주면 예대 마진을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요거는 조금 취급 수수료밖에 못 받거든요. 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이? MBS를 발행해서 은행이 이제 소비자들한테 대출을 해주면 네. 그걸 이제 모아서 나중에 한 6달 뒤에 이제 MBS를 발행해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 돈을. 그러니까 은행은 네. 오늘 안 기자가 돈 빌리러 와서 내가 이렇게 딱 계약서 써가지고 자요, 저 안 기자가 돈 빌려주렵니다. 네, 네. 네. 라고 하면 바로 나한테 돈 주는 게 아니라 네. 네. 내 돈을 일단 안 기자 빌려주고 네. 이거 보내주면 네. 한 석 달쯤 후에 정부가 나한테 돈이 들어온다.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석 달 동안 은행이 대출해 준 셈이 그 되는 3개월은 거네요. 은행 대출로 잡히는 거죠. 그럼 금융위원회 가서 혼나야 되겠네 또. 대출이 많아지면 이제 혼나야 되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할 이유가 없네. 이거 게다가 해봤자 이제 어차피 그 수수료만 자기네 살짝 돈으로 먹는 돈을 건데. 빌려주면 예대 마진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취급 수수료 되게 박하다고 하는데 그거밖에 못 먹으니까 이걸 빌려주는 바에는 이걸 좀 덜 빌려주고 자기네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게 낫겠죠. 그 은행 입장에서 적격 대출 없어요. 이러겠네. 그거 말고요. 저희 거. 동네 중국집에서 짜파게티를 안 파는 이유가 그거죠. 우리 짜장면 팔아야지.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미 이제 한도가 많이 줄었다고 하고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데는 아예 지금 취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게 이제 한도 배분을 은행이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를 파악하고 네. 그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 올해 얼마만큼 취급할 겁니다 하고 계획을 올리는데 네. 그 계획을 받아서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뭐 시장 상황이라든지 네. 가계부채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쿼터를 주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은행이 그 쿼터를 이 수요가 뭐 그렇게 많지 않겠는데요. 이런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수요가 되게 강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들 거 많이 팔려고 하니까. 그러면 예. 적격 대출 받으려면 네. 그럼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다 떨어졌는데 그럼 언제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달 끝나면 분기별로 1분기 하는 끝나면? 데는 이제 이번 분기는 끝난 거고. 지금 1월 며칠이라고 이번 분기가 끝나요. 그게 벌써 끝나.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관리를 하니까. 월화수 뭐 4일 됐어 4일. 진짜 너무한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월별로 관리하니까 뭐 2월 이제 돼야 되는데 이게 네. 또 그 잔금 대출일 기준으로 한 2달 이내에 이제 있는 대출만 이제 신청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아다리가 잘 맞아야죠. 월 초에 혹은 분기 초에 아다리는 또 뭐야 아다리. 대출, 네, 잔금 대출 계약일을 하고 네. 이제 분기 아마 이제 분기나 월초가 될 텐데, 예. 그 이제 한도가 남아 있을 시기에 그걸 신청을 해야지 이제 받을 수 있는. 안 그래도 저도 그 궁금했어요. 네. 주택담보대출은 보통 집 살 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잔금 치르는 그날 은행에서 받아서 바로 그날 은행이 집주인한테 쏜다고요 거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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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미리 주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럼 1월 6일인데 다 떨어졌으면 1월 3, 4, 5, 6 네. 이 4일 동안 네. 집 잔금 치른 분들이 네. 전국에 네.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떨어졌다면서요. 근데 그리고 작년 그 12월에 해준 것도 아니고. 규모가 크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한 330억 원? 한 100채 정도 아파트 100채 정도 네. 다 살 만큼 뭐 정도겠네요. 농협 같은 경우에 한 160억 원 정도 되니까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택시장 규모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건 아니죠. 알겠어요. 정말 조금 해주는군요. 네. 정말 조그만. 1년 연간 작년에 한 8조 원 정도 해줬어요. 네. 진짜 조금 해주는 거구나. 좋으니까 네. 이렇게 한도를 정해놓고 네.
선착순 내지는 뭐 조건을 주는 건 무조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걸 만약에 빌리면 네. DSR에도 포함이 됩니까? 이 정도 네, 요거- DSR 이건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정책금융 상품인데? 조금 웃긴 게 그 정책금융 상품 중에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 DSR에 산정이 안 되는데 네. 요건 산정이 돼요. 뭐 그쪽 논리는 이거는 뭐 우리 정책금융 상품이긴 한데 은행 주도로 은행이 또 뭐 금리를 설정하고 판매도 네. 이제 은행이 하니까 예. 이 은행법 적용을 은행 뭐 관리 그래요? 규정을 적용받아서 DSR에 포함된다 아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이거 진짜 정말 적격인 사람만 받을 수 있겠네. 적격 대출은. 그러니까 잔금 날짜를 매월 초로 잡거나 혹은 147 10월 초로 잡거나 그러게. 기왕이면 네. 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이게 네. 뭐 한 번 집 사서 오래 살 거면 이자 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유 너무 적다 한도가. 좀 주택금융사 좀 많이 좀 해주지. 쉽지 않은. 금리가 워낙 낮고 지금은 경쟁력이 있으니까 3.4%. 근데 네. 작년 초만 해도 이게 경쟁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 워낙 저금리 상황이고 변동금리 대출이 변동금리가 낮으니까요. 아하. 그때 뭐 한 2.5% 이럴 때니까 네. 그때는 이제 사실은 3.4 그럴 때 면, 되면 또 주택금융공사 직원들이 은행 찾아다니면서 제발 좀 팔아주세요. 아. 이런 상황들이 대부분은 그런 상황이 많은데 네. 지금이 조금 이례적인 거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하. 알겠습니다. 적격 대출 규모를 늘릴 수는 없다 그런데 네, 지금으로선 늘리기 어렵다. 저 적격 대출 뒤쪽에서 저런 그림이 돌아갈 줄은 또 그렇군요. 미국도 그거 네. 하죠. 고정금리 대출이죠. 네. 모기지론 가봤어요? 안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습니다. 거기도 뭐 페니맥, 뭐 프레디맥 뭐 네, 이런 그런 기관들이 거 있죠. 네. 지금 우리나라 죽음금처럼 딱 그런 일을 한다면서요? 네. 그런 거 한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매력적이긴 한 것 같아요. 이건 뭐 10년, 20년, 30년까지 장기 고정 금리를 해주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 은행이 취급하는 고정형 상품이 고정형이지만 5년까지밖에 고정이 안 되거든요. 은행도 무서우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정형을 받았는데 뭐 이게 이제 아마 5년 정도만 고정이 되고 그 뒤에 이제 시장 금리를 따라가니까 조금 불안한 게 있거든요. 시장 상황 금리. 고정금리로 집 사셨어요? 네. 은행 출입 기자도 속는구나. 변동금리로 하셨어야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은행은 은행채를 발행해서 돈을 끌어들여서 이걸로 빌려주는 대출해주죠. 거고. 이건 뭐 모기지론으로 모기지론 MBS 발행해서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죽음공이 MBS를 더 많이 발행하면 은행은 은행채를 더 많이 못 발행하겠죠. 어차피 똑같은 시장에서 그렇죠. 경쟁하니까. 그렇죠. 그럼 죽음공이 MBS 많이 발행해서 고정금리로 많이 나눠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금리도 비슷한 것 같던데 아까 보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 이게 시장이 약간 국채 시장하고 MBS 시장을 같이 봐야 되겠는데 이제 네. 국채가 주고 MBS는 거의 약간 부인데 네. 그만큼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그걸 이제 물량을 늘릴 때 우리나라에서 그게 소화가 되느냐 네. MBS 그게 가. 가장 중요한데 아. 소화가 안 되면 그게 뭐 어떻게 누군가 그걸 투자해 줘야 되는데 네, MBS를. 소화가 안 주로 되면 이제 금리 좀 올라가긴 보험이나 할 텐데. 보험이나 연기금들이 그걸 투자를 하거든요. MBS를. 네. 근데 그게 이제 물량이 소화가 안 되면 이제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이유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건 아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네. 자, 장순원 기자의 적격 대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딴프로 TV 앱을 스마트폰에서 다운 받으시면 저 부동산 전망 강좌가 반짝반짝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유료입니다. 네. 2%가 입을 연다니까. 1월 22일 날 하니까 많은 네. 분들이 1월 21일 날 사실 것 같아요. 맞아요. 어제 처음 광고했는데 네. 10명 정도가 그 구매하셨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맞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 말하고 싶어. 미치겠어. 자, 많이들 참가해 첫날 주시면. 구입하신 10명은 네. 제가 따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맞아, 우리가 감사 인사를 전한. 서울 사신 분이면 저희가 짜장면 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뭐 있으니까요. 많지 않아? 10명 정도면. 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꼭 이거 아니더라도 3프로 TV 앱 한번 깔아보세요. 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글로벌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